안녕하세요. 다산의 듀 전병칠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전기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소문자와 대문자가 서로 단위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예를 들어 여러분들 우리가 한 10V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 V가 작게 쓰거나 혹은 크게 쓰더라도 10V는 소문자로 쓰는 경우는 없어서 혼동될 우려가 없죠. 자, 그런데 이 대문자와 소문자를 사용하는 단위 중에서 서로 이제 이질적인 다른 의미를 가진 그런 단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0 암페어라고 하는 것을 쓸 때는 이렇게 10A라고 써야지, 아니면은 10 소문자 A라고 쓰게 되면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것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10하고 대문자 C와 10하고 소문자 C는 완전히 서로 다른 의미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우리가 사용하는 단위 중에서 이 대문자와 소문자를 서로 사용하는 것들, 그래서 혼동하기 쉬운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거 다 아신다면 더 이상 혼동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함께 소문자와 대문자의 단위 비교를 통해서 조금 더 혼란스러운 부분은 정리를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죠.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렇게 색칠을 하면서 여러분 같이 해볼게요. 첫 번째는 이렇게 암페어입니다. 암페어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대문자로 나타내게 되면은 바로 전류의 단위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10 암페어가 있고, 20 암페어가 있고, 100 암페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가 앞에 있고 그 다음에 단위로서 대문자로 나타내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이 바로 전류의 단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반면 소문자로 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소문자로 할 때는 우리가 아토라고 읽게 되고요. 이것은 10의 마이너스 18 제곱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전기라에서는 10의 마이너스 18 제곱까지는 쓸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것은 잘 쓰지 않는 단위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금 크게 X표를 이렇게 옆에다가 쳐놓겠습니다. 다음에는 쿨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바로 전기량의 단위로 많이 쓰는 것이 쿨롬입니다. 이렇게 10 쿨롬 혹은 20 쿨롬 혹은 100 쿨롬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실제로 쿨롬이라고 하는 단위는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1 쿨롬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요 사이에다가 어떤 것을 넣어서 접두어라고 하는 걸 넣어서 예를 들어 마이크로 쿨롬 혹은 1 피코 쿨롬 이렇게 많이 사용하죠. 여기서 이 마이크로라고 하는 것은 10의 마이너스 6제곱을 의미하게 되죠. 즉 쿨롬이라고 하는 것은 대문자로 표기를 하게 되고요. 이거는 전자나 전기량의 단위를 말하게 됩니다. 자, 여기 C라고 하면서 소문자로 사용하게 되면은 센티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센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길이의 단위를 사용할 때 많이 이용하죠. 여기 100cm다 혹은 10cm다 혹은 8cm다 라고 할 때 여기 뒤에 있는 미터는 길이 단위고요. 여기 이렇게 있네요. 그쵸? 길이 단위가 되는데 그 바로 앞에 있는 바로 이 접두어는 우리가 센티, 즉 10의 마이너스 2제곱을 의미하게 됩니다. 8cm다 라고 하는 것은 0.08m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C가 조금 작게 쓰여져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바로 센티라고 읽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F라고 큰 기호로 되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페럿이라고 읽게 되고 이것은 정전 용량의 단위가 됩니다. 역시 정전 용량의 단위도 우리가 1 페럿 하게 되면 너무 큰 정전 용량이기 때문에 보통 1 마이크로 페럿 그
다음에 뭐 10, 피코, 페럿처럼 이렇게 앞에 마이너스 몇 제곱을 의미하는 접두어가 들어가게 되죠. 어쨌든 큰 F로 나타내게 되면 우리는 바로 정전 용량의 단위로서 페럿이라고 읽게 됩니다. F를 조금 작게 쓰면 어떻게 될까요? 소문자 F는 펨토라고 해서 10의 마이너스 15제곱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사실 전기에서는 많이 쓰이지는 않으니까 제가 이렇게 옆에다가 X라고 한번 쳐놓겠습니다. 다음은 기가입니다. 기가는 바로 10의 9제곱을 의미하게 되는 접두어죠. 여러분, 우리가 하드 디스크의 용량을 이야기할 때 보통 이제 기가라는 말 많이 쓰게 됩니다. 요즘에는 USB 같은 것도 기가급이 많이 이용되죠. 32 기가바이트, 64 기가바이트, 128 기가바이트처럼 이렇게 기가라는 말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전기에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되는 또 단위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은 바로 이 G를 소문자로 나타냈을 때입니다. 무게의 단위로서 우리가 그램이라고 하는 단위를 많이 사용하게 되죠. 보통 우리가 뭐 전기 화학식에서도 1000g 혹은 어떤 물을 데핀다라고 할 때도 1kg, 뭐 100kg처럼 이렇게 무게의 단위로서 g을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헨리입니다. 헨리는 바로 인덕턴스의 단위가 되죠. 인덕턴스의 단위는 보통 5 밀리헨리, 뭐 10 밀리헨리처럼 보통 이제 밀리, 즉 10의 마이너스 3제곱의 접두어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밀리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1헨리, 그 다음에 10헨리 이렇게처럼 그냥 바로 직접 단위를 쓰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H를 크게 쓰게 되면 바로 인덕턴스의 단위인 헨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 H를 소문자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작게 쓰게 되면 헥토라고 해서 10의 2제곱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이거는 또 실제로 많이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작은 소문자로 H를 나타내게 된다면 보통 C의 단위로 많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1시간을 설명할 때 1H 읽을 때는 뭐 1hour 혹은 1시, 1시, 뭐 20시 이렇게 시간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켈빈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열역학적 온도의 단위로서 보통 켈빈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보통 우리가 도시로 설명하게 되는 그런 온도의 단위도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켈빈은 또 그렇게 많이 전기에서 이용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소문자로 작게 K를 쓰게 된다면 이것은 바로 킬로라고 하는 10의 3제곱의 접두어가 되게 됩니다. 즉 예를 들어 1킬로미터다 라고 하게 되면은 소문자로 쓴 K는 10의 3제곱, 공이 3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1000m와 같게 되죠. 1kg이라고 하는 무게는 바로 1000g과 같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K를 작게 썼을 때는 우리가 킬로라고 하는 것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메가입니다. 메가는 접두어 10의 6제곱을 의미하게 되죠. 메가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뭐 1메가와트라고 하는 걸 또 사용할 수 있고요. 1메가볼트라고 하는 것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메가는 접두어로 10의 6제곱을 의미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m을 작게 쓰게 되면은 우리는 미터라고 하는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이의 단위가 되고요. 자, 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접두어로 10의 마이너스 3제곱을 의미하는 밀리도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하고 m 소문자로 작게 써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것은 누가 봐도 1미터가 되지만 만약에 1
M 이렇게 쓰게 되었다라고 하면은 맨 뒤에 있는 것은 길이를 나타내는 미터의 단위이지만 요 앞에 있는 것은 접두어 10의 마이너스 3제곱을 의미하게 되는 바로 접두어 밀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0.001 미터와 같게 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일 끝에 있는 m은 보통 우리가 이제 미터로 사용을 하게 되고 숫자 바로 뒤에 있는 경우 혹은 다른 기호 앞에 있을 때는 우리가 접두어로 밀리로 이용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n이 대문자로 있을 때 나타내는 힘의 단위로 뉴턴이 있습니다. 10뉴턴, 11뉴턴, 4.8뉴턴, 4.1뉴턴 이렇게 보통 우리가 힘의 단위로서 뉴턴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이 n이 소문자로 있을 때는 접두어 10의 마이너스 9제곱인 바로 나노가 됩니다. 보통 나노인 경우에는 우리가 저기 앞에서 보았던 요 패럿 있잖아요. 패럿의 단위로서 나노 패럿이 들어가는 경우가 조금 많이 있고 그 다음으로는 드물게 나노 헨리 이런 것들의 인덕턴스 단위로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P가 대문자로 있을 때 나타내는 것으로서 바로 접두어 10의 15제곱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자주 사용되지 않으니까 요 옆에다가 제가 이렇게 X를 칠게요. 자, 그리고 소문자로 P가 되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피코로서 10의 마이너스 12제곱을 의미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정전 용량의 단위인 패럿 앞에 이 피코를 많이 넣게 되는데요. 1 피코 패럿, 그 다음에 100 피코 패럿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통 정전 용량의 단위 1패럿은 너무 큰 숫자여서 이 앞에 접두어로서 피코를 나타내게 됩니다. 다음은 지멘스가 있습니다. 지멘스는 전기 전도도의 단위예요. 우리가 보통 이 옴이라고 하는 게 전기를 방해하는 단위잖아요. 자, 이것의 역수가 바로 지멘스입니다. 이렇게 S를 크게 나타내고요. 얼마나 전기를 잘 통하느냐, 그러니까 즉 모와 같은 단위가 되는 거죠. 하지만 이 S를 작게 쓰게 된다면 보통 시간의 단위를 나타내는 초로 많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T 크게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바로 테슬라, 자기 선속 밀도의 단위로 사용하는 테슬라가 됩니다. 우리는 사실 많이 쓸 일은 없지만 보통 우리가 자기력선의 어떤 그 자기장의 단위로서 1 테슬라라고 하는 것은 만 가우스를 나타내는 아주 큰 수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 선속의 밀도 단위로서 테슬라가 많이 이용되는데 자, 실제로는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지는 않을 거니까 저는 X를 치겠습니다. 또 테라라고 하는 접두어 10의 12제곱으로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하드디스크 같은 것이 용량이 아까는 기가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요즘에는 테라급들도 많이 있죠. 1테라, 2테라바이트 이렇게 이야기할 때 바로 10의 12제곱을 의미하게 됩니다. 소문자로 T가 되면 어떤 뜻일까요? 보통 톤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작게 T를 사용하게 되면은 10T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테슬라 혹은 테라가 아니라 톤, 무게의 단위가 될 수 있겠죠. 다음에는 Y, 단위가 Y가 된다면 이것은 우리가 접두어 요타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 큰 단위여서 잘 사용하지 않고 자, 그 밑에도 바로 제타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것도 10의 21제곱에 해당하는 아주 큰 숫자이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는 많이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소문자로 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바로 욕토라든지 잽토 같은 아주 큰 음의 마이너스 제곱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도 X를 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은 좀 정해져 있죠. 하지만 알파벳이 소문자와 대문자가 조금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혼동할 수 있는 것을 정리해 본다면 이렇게 C가 있고요. 모양이 C는 비슷하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나요? 쭉 가다 보면은 요 M, 그쵸? M이 있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 N도 있고요. 비슷한 모양. 그 다음에 이렇게 S도 있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대표적인 것을 알아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실 때 조금 더 편하게 학습할 수 있을 겁니다. 무조건 책을 보고 많이 외운다고 하거나 책을 무조건 많이 본다고 해서 우리가 지식이 머릿속에 잘 구조화되거나 정리되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이런 내용들도 한 번씩 보시게 되면은 분명히 다음에 책을 볼 때는 조금 더 잘 눈에 익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여러분들과 좋은 시간 보낼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산의 뒤에 전병칠입니다.